안녕하세요. 아치브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국내 OTT에 새롭게 업로드된 중드들을 소개합니다. 진성욱, 장양남 주연의 니아 유금천이 2월 5일부터 모아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편씩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채널과 청여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로맨스와 청여우가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이야기까지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진성욱의 달달한 매력과 장양남의 통통 튀는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까칠하고 냉정하지만 승률 100%인 쥐넝 로펌의 대표 변호사 채널과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신입 변호사 청여우. 두 사람은 집주인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두 사람은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면서 점차 서로에게 마음이 생긴다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진성욱과 장양남의 비주얼적인 케미도 너무 좋았으며 특히 키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연출도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아서 그들이 표현하는 캐릭터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맨스에서 웃긴 부분은 두 사람 다 연애를 글로 배운 초보들이라서 뚝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더 달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니아 유금천은 고구마나 빌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크게 없지만 여자 주인공인 청여우가 변호사로 일하는 부분에서는 답답하고 민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드라마의 몰입에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 않아서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개미함, 장가석 주연의 나만의 불청객이 2월 15일부터 중화TV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OTT는 티빙 독점으로 제공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차오는 새로 전학 온 린쯔루와 짝꿍이 되는데 그의 등장은 수차오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수차오의 집에 신세지면서 그녀의 방까지 빼앗아간 린쯔루. 그는 잘생긴 외모와 부지런한 성격을 앞세워 학교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오히려 수차오가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중드치고는 짧은 회차인 12부작 드라마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달달한 로맨스 청춘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달함보다는 치유 힐링물에 더 가까우며 거기에 코믹함까지 섞여있는 작품이었는데요. 킬링타임용 드라마로는 괜찮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혼 백백화 주연의 환영걸림이 2월 19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으며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환영광림은 우리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중국 유명 제작사인 정호양광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연기파 배우 황혼과 백백화뿐만 아니라 배구범 등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출연했는데요.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잔잔하고 우리나라 주말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호텔 벨보이 장광정은 햇빛이라고는 조금도 들지 않는 직원 숙소를 동료들과 함께 벗어난다. 그는 매일 만나는 온갖 고객들과 녹록치 않은 베이징 생활에 지쳐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장광정은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다시 그녀를 볼 수 있길 애타게 기다린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재미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록, 장릉혁 주연의 영환여몽이 1월 29일부터 시네마 천국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편씩 티빙 왓챠 웨이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향밀친 침신 여상 성락응성당을 연출한 주예빈 감독과 백록의 만남으로 제작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촬영이 끝난 후에는 백록과 장릉혁의 열애설로 핫한 드라마로 자리 잡았는데요. 황후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강설령은 그녀가 꿈꿨던 인생과 정반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권력을 탐하는 삶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순간 강설령은 궁에 들어가기 전인 18살 때로 회귀하게 되고 그 후 운명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처음에는 회귀물 로맨스 고장극이라고 생각하며 시청했지만 주인공들의 로맨스보다는 남자 주인공인 사위의 복수와 겉모술수가 주된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들의 로맨스는 초반에는 잘 나오지 않고 후반부로 가야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백록은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소화했는데 개인적으로 장릉혁은 아직 복잡한 내면을 가진 인물을 표현하기에는 연기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연기력만 받쳐주었다면
많은 인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의외로 서브 남주 장차 역을 맡은 왕성월의 연기가 좋아서 놀랐는데요. 심지가 곱고 강직한 캐릭터인 장차 역이 왕성월과 잘 맞아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기물 그리고 겉모술수와 로맨스를 모두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오천 장빈빈 주연의 3분야가 1월 22일부터 다문화TV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티빙 왓챠 웨이브에 한 편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방영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위티비 코리아에서 방영을 해주지 않아 많이 아쉬웠으며 한국 저작권이 하루 빨리 잡히길 바랬던 작품이었는데 2024년 1월부터 다문화TV에서 방영을 시작해서 반가웠습니다. 3분야의 내용은 로맨스 드라마의 전형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졌지만 오천과 장빈빈의 환상적인 케미가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만들었는데요. 둥어그룹 회장의 손녀인 샹이아는 할아버지와의 내기로 파산 직전인 웨이린에 입사하고 우연히 고등학교 때 첫사랑 슈엔스를 만나게 됩니다. 기술팀 팀장인 그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법 엔지니어의 꿈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샹이안 또한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차 성장합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서로를 위하던 두 사람은 점차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슈엔스는 그토록 원하던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로맨스 드라마 내용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주연 두 사람의 연기력과 케미 때문에 드라마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공준, 류은영, 디리러바 주연의 안락전이 2월 5일부터 아시아엔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티빙 왓챠 웨이브에 2편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제작 단계 때부터 공준, 디리러바, 그리고 산하령을 연출한 감독이 만난 작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드라마가 방영이 된 후에는 많은 혹평을 들었는데요.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라는 홍보와는 달리 허접한 CG로 시청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배우들의 매력을 살리지 못한 고장극 분장, 그리고 산만한 연출까지 많은 부분에서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리러바는 전작인 장가인과 비슷한 캐릭터라서 색다른 매력이 없었고 공준의 경우 산하령에서 얻은 인기로 좋은 작품에 출연하고는 있지만 연기력이 제자리 걸음이라 많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브 남주로 출연한 류은영의 연기는 좋았는데요. 전작인 1년간 상과는 달리 묵묵히 여자 주인공을 위해 희생하는 남자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드라마 전편을 원하는 분들은 모아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진철원, 오선의 주연 랑군 불여인은 현재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전편 시청이 가능합니다. 태자비 승짓기의 후속작으로 대하국 공주인 제파와 하수족의 왕 규묵랑과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역병이 돈 후 다양한 동물의 특성이 생겨 결계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로 살아온 화수족,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주를 삼킨 대하국 공주 제파.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만이 영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선혼인 후연애를 선언한 규묵랑. 밤이면 늑대 모습으로 변하는 규묵랑은 꽃미남 이웅에게 호감을 느끼는 제파의 마음을 얻고 영주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드라마로 진철원의 1인 2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 판타지 고장극으로 소소한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투투장부주 이전에 촬영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풋풋한 모습의 진철원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하지만 드라마의 스토리와 연출이 빈약해 아쉬웠습니다. 가볍게 킬링타임용 고장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없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맥 배구범 주연의 나사회 불거정년 소식왕이 1월 28일부터 채널 차이나 채널 액션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2편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나사회 불거정년 소식왕은 동화 작가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작가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로 알려진 작품인데요.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밝고 천진한 느낌의 청춘물이 아닌 딥하고 어쩌면 우울감도 느낄 수 있는 청춘물인데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로치치는 10살이 된 해에 엄마를 따라 가족들과 살게 되었고 그 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로치치는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친구인 장진과 함께 수학경시대회에 출전해 1등상을 받게 되었지만 가족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동생만 편애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친구 장진은 부모님의 이혼 후 방황하고 자신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 후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 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러치치의 성장통에 관한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많은 상처를 받은 후 마음의 문을 닫은 사춘기 소녀 러치치를 조금맥이 잘 표현했고 묵묵히 러치치를 지지하고 지켜주었던 쉬샤오보를 연기한 배구범도 좋았습니다. 깊이감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여친, 거잔한 주연의 고상사곡은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전편 시청 가능합니다. 저예산 웹드라마 그리고 인기 있는 배우들이 출연하지는 않지만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연출로 더우반 평점 8점대를 받은 작품인데요. 역사소설 베스트셀러 작가인 심브런은 타임슬립 후 1000년 전 청대의 악명 높은 요호 유견을 만난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시간은 반대로 흘러 심브런이 유견을 사랑할 때 유견은 이를 모르고 유견이 심브런을 사랑할 때 심브런은 이를 모른다는 줄거리 내용처럼 주인공들의 시간과 사랑이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아련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14부작의 짧은 편수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작품입니다. 방일윤, 황일영 주연의 일념화계가 1월 31일부터 채널층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2편씩 시청 가능합니다. 청원파에서 지키던 천하의 보물인 칠엽인이 사라진 후 수호자였던 대제자 모백마저 칠엽연을 찾으러 떠나버리자 청원파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약 100년 후 청원파의 말썽꾸러기 제자 조탄타는 마을에 내려가 이마에 꽃 모양의 낙인이 있는 최진을 제자로 삼아 함께 청원파로 돌아오는데 알고 보니 최진은 청원파 장문 청죽봉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대제자 모백진인 칠엽인을 되살리고자 연자 7개를 모으러 모험을 떠나는 최진과 조탄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유쾌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 고장극인데요. 드라마 초반에는 신선한 느낌을 주었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스토리가 많이 무너진다는 평이 있는데 그래도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작품입니다. 장난, 왕홍문 주연의 미우연상비가 1월 18일부터 채널 차이나에서 방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관리 백문태의 집에는 친딸 봉효와 조카 마리가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백문태와 그의 처는 봉효를 승상부의 수양딸로 보내어 산적 출신의 장군에게 첩으로 시집을 보내려 한다. 마리는 봉효의 혼인을 막아주려다 운명의 남자를 만나 서로에게 반하지만 혼란의 시기로 인해 엇갈림이 반복된다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주인공 마리와 봉효의 성장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전체적인 스토리는 코믹하지만 너무 코믹함으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 묵직한 내용을 추가해 극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작사가 우정이라서 전체적인 분장이 촌스러운데 여배우들의 장점이 전혀 돋보이지 않고 단점만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조금맥, 곽준진 주연의 소년파2는 현재 IPTV에서 시청이 가능한데요. 차후 국내 OTT에 업로드될 시 고정 댓글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파2는 2018년 방송되었던 소년파의 후속작으로 시즌1에서는 주인공 4인방의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시즌2에서는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사회초년생 4인방의 고군분투를 보여주는데요. 방송국 인턴 생활을 하던 매어매어는 라이벌 인턴의 모함으로 방송국에서 잘리고 요식업을 하던 테나오는 자금난으로 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한다. 명문대학에 진학해 잘 나가 줄 알았던 배우 지망생 샤오치는 원하던 극단 오디션에서 낙방의 장저우로 돌아오고 수재였던 싸니는 꿈에 그리던 유학길에 올랐지만 왜인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등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작품인데요. 또 мя오mä오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 세대 또한 녹록치 않은 삶을 보여줌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븐틴의 준과 장묘희 주연의 독가동화는 현재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전편 시청이 가능합니다. 독가동화는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두 주인공의 성장과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기 있는 청춘물의 모든 클리셰를 종합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주인공의 키스씬이 많이 나와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볼이 빨개질 수 있답니다.
왕우석, 여소우 주연의 친해적 천호대인은 현재 채널 차이나에서 방영 중에 있으며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하루 한 편씩 시청이 가능합니다. 기원보는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쇠월산에 잘못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수행 중이던 천년 여우 장어를 만나게 된다. 장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심장과 영혼이 서린 시문가를 취하려 할 때 시문가가 기원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문가를 되찾기 위해 장어는 의도적으로 기원보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숙명적으로 엮이게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내용은 전형적인 선현물의 내용이지만 특수효과 퀄리티도 괜찮고 남자 주인공인 왕우석의 연기가 좋아서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기 좋은 드라마입니다. 공설아, 오우왕 주연의 향초선생 불수교는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전편 시청 가능합니다. 지독한 불면증을 가진 두 주인공이 우연히 서로의 몸이 맞닿으면 꿀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불면증을 타파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고 점차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전형적인 로맨스 드라마의 클리셰를 따르고 있지만 두 주인공의 아름다운 비주얼로 눈이 호강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왓챠 독점으로 제공되었던 양양 디리러바 주연의 니시아적 영유가 이제는 티빙과 웨이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고의 로맨스 드라마라는 평을 듣고 있는 니시아적 영유를 이제는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림, 한원원, 랄목 양자 주연의 엉망진창 춘간에는 현재 티빙 독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두 여옥은 4명의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돈 많고 좋은 집안의 이상적인 사윗감은커녕 이상한 남자들만 딸들과 꼬이게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로 코믹하고 연출 또한 시트콤처럼 연출되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작품입니다. 문기 송희룡 주연의 방생인간은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전편 시청이 가능합니다. 2035년 안드로이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일부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안드로이드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세계는 안드로이드 생산을 금지하고 정부는 신유전자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세상에 숨어 지내는 안드로이드들을 찾아내는 일을 경찰과 협력해 하기 시작한다. 팀장 왕거펑의 주도하에 조사관 청류 안추는 파트너가 되어 안드로이드를 조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로 공상과학과 추리를 접목해 신선한 작품이었으며 aichi 미무극장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는데요. 또 송희룡의 색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국내 OTT에 업로드된 작품들을 소개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